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나 진짜 집 나간다. 40년간 수백 번 들었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남편이 정말로 가방을 싸기 시작했거든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박영숙입니다. 올해 68인데 남편이랑 결혼한 지 꼭 40년 됐습니다. 40년이면 어떤 세월일까요? 긴가요? 짧은가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떨 때는 엊그제 같고 어떨 때는 까마득한 옛날 같거든요. 오늘도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새벽 5시 반에 눈이 떠서 일어났습니다. 40년간 이 시간에 일어났더니 이제는 알람 없이도 저절로 눈이 뜹니다. 화장실 다녀와서 거실로 나왔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앉아 벌써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70세인데도 새벽형 인간이라서 저보다 더 일찍 일어납니다. 일어났어? 남편이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고 말했습니다. 응. 짧게 대답하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40년간 나눈 아침 인사였습니다. 길게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냉장고를 열고 반찬을 꺼냈습니다. 김치, 멸치볶음, 계란말이. 어제 저녁에 남은 것들이었습니다. 밥을 퍼서 상을 차렸습니다. 아침 먹어. 남편이 신문을 접고 식탁으로 왔습니다. 수저를 집어 밥을 한 숟가락 뜨는데 여보, TV 좀 켜. 뭐? 아침 뉴스 보고 싶은데. 한숨이 나왔습니다. 밥 먹을 땐 TV 끄고 먹으라더니 이제는 켜달라고? 아침은 뉴스 봐야지. 세상 돌아가는 거 알아야 하잖아. 리모컨을 집어 TV를 켰습니다. 뉴스가 나오는데 볼륨이 엄청 컸습니다. 여보, 볼륨 좀 줄여. 뭐? 이거 딱 좋은데? 귀가 멀어. 이웃집까지 다 들리겠어. 내가 귀가 좀 어두운데 어쩌라고. 볼륨을 줄였습니다. 남편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이러면 안 들리잖아. 그럼 병원 가서 귀 검사나 받아. 뭐? 아침부터 입씨름이 시작됐습니다. 40년간 거의 매일 반복되는 풍경이었습니다. 밥을 먹고 남편은 다시 소파로 갔습니다. 신문을 보려고 했는데, 여보, 내 신문 어디 갔어? 거기 있잖아. 어디? 소파 밑에 떨어진 거 아니야? 아, 진짜. 남편이 허리를 구부려 신문을 주었습니다. 허리가 아픈지 끙끙거렸습니다. 아이고, 무릎 좀 꿇고 주우지. 속으로 생각했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하면 또 싸우니까요. 설거지를 하는데 거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진짜. 이게 어디 갔어? 뭐가? 내 안경. 안경이 없어. 한숨을 쉬고 손을 닦았습니다. 거실로 갔습니다. 어디서 벗었는데? 그걸 알면 찾지. 소파 쿠션을 뒤지고 신문 사이를 뒤지고 테이블 밑을 찾았습니다. 여기 있네. 머리에. 뭐? 남편이 머리를 만져봤습니다. 안경이 머리 위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아, 그랬네. 70 먹으면서 깜빡깜빡하는 거 봐. 당신도 68인데 남 얘기해? 또 한마디씩 하게 됩니다. 부엌으로 돌아와 설거지를 마쳤습니다. 점심 준비를 해야 하는데 냉장고를 열어보니 반찬이 별로 없었습니다. 여보, 나장 좀 보고 올게. 응. 점심은 나가서 먹고 와. 왜? 집에서 먹지. 반찬이 없어. 장 보고 와서 저녁 때 해줄게. 남편이 뭔가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맨날 밖에서 먹으라고 하네. 맨날이 어디 맨날이야. 한 달에 몇 번인데. 자주 그래. 그럼 당신이 만들어 먹든가.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남편도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내가 밥을 해? 40년간 밥 한 번 안 해봤는데. 그러니까 맨날 내 밥만 먹으면서 투덜대지 말라고. 투덜대는 게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거지.
됐어, 됐어. 나 장 보러 간다. 앞치마를 벗어던지고 방으로 갔습니다. 옷을 갈아입으면서 화가 났습니다. 아침부터 왜 저래? 40년을 살았는데 아직도 저 모양이야. 가방을 들고 나오는데 남편이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다녀올게. 대답이 없었습니다. 다녀온다고. 응. 퉁명스러운 대답이었습니다.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진짜 짜증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데 문득 생각했습니다. 근데 점심은 뭐 먹으려나? 걱정이 됐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알게 뭐야? 알아서 먹겠지. 마트에 가서 이것저것 샀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는 고등어도 샀습니다. 저녁에 고등어 구워줘야지. 화가 나도 밥은 챙겨야 합니다. 40년 습관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오후 2시쯤 됐습니다. 현관문을 여는데 집안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다녀왔어? 대답이 없었습니다.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이 없었습니다. 어디 갔지? 방을 확인했습니다. 없었습니다. 화장실도 확인했습니다. 없었습니다. 친구 만나러 갔나? 신경 쓰지 않고 냉장고에 장본 것을 정리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친구 만수 씨였습니다. 여보세요? 아, 영숙이 누나. 나 만수야. 만수 씨. 무슨 일이야? 누나, 형님이 지금 우리 집에 와 계신데. 응? 철호가? 네. 그런데 외박하겠대요. 뭐? 형님이 집 나왔다고 오늘 우리 집에서 자고 가신대요. 순간 어이가 없었습니다. 진짜? 네. 못 싸우셨어요? 아니, 아침에 좀 그랬는데. 설마 진짜 나가신 줄은. 40년간 나간다는 말을 수백 번 들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나간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누나, 어떻게 할까요? 형님 보낼까요? 잠시 망설였습니다. 들어오라고 해야 하나? 하지만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아니, 괜찮아. 거기서 자고 오시라고 해. 네? 정말요? 응. 하루쯤 떨어져 있는 것도 좋지. 전화를 끊었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진짜 나갔네. 40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습니다. 저녁은 뭐 먹으려나? 또 걱정이 됐습니다. 아, 왜 자꾸 걱정하지? 알아서 먹겠지.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습관적으로 고등어 2마리를 꺼냈다가 1마리를 다시 넣었습니다. 오늘은 혼자니까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혼자 먹는 저녁이 이렇게 쓸쓸할 줄 몰랐습니다. 저녁 7시 혼자 앉아 고등어 1마리를 구우며 깨달았어요. 40년간 2마리씩 굽던 습관이 이렇게 허전할 줄은 몰랐어요. 고등어를 프라이팬에 올려놓고 지글지글 구우면서 자꾸 냉장고를 쳐다보게 되더군요. 1마리 더 꺼낼까 말까? 혹시 철호가 갑자기 들어올지도 모르잖아요. 아니지, 설마 오겠어요? 만수 씨네 집에서 자겠다고 했으니 오늘은 안 올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계속 현관문 쪽으로 가는 거예요.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날 것만 같고 고등어를 접시에 담고 밥을 퍼서 상을 차렸어요. 한 사람 목만 차리니 식탁이 휑하니 비어 보이네요. 40년간 늘 2사람 분을 차렸는데 말이죠. 수저를 들었는데 손이 자꾸 멈춰요. 평소에는 철호가 먼저 잘 먹겠습니다 하고 시작하면 저도 따라서 먹었거든요. 그런데 혼자 먹으려니 왠지 입맛이 없어서요. 고등어 한 점을 떼어 입에 넣었어요. 맛있게 구워졌는데 왜 이렇게 싱거울까요? 김치를 곁들여 먹어도 밥이 목으로 잘 안 넘어가더군요. 철호는 뭐 먹고 있으려나? 만수 씨네 집에서 저녁을 먹었을까요?
아니면 밖에서 사 먹었을까요? 철호는 워낙 입이 까다로워서 아무 음식이나 잘 못 먹는데 말이에요. 고개를 저었어요. 내가 왜 신경을 쓰지? 알아서 먹겠지, 뭐. 그런데도 밥을 먹는 내내 자꾸 그 생각만 나는 거예요. 철호가 저녁을 굶고 있는 건 아닐까? 라면이라도 끓여 먹고 있는 건 아닐까? 밥을 반도 못 먹고 수저를 놓았어요. 도저히 못 먹겠더라고요. 설거지를 하면서 또 2개를 꺼냈다가 하나를 다시 넣었어요. 그릇도 수저도 컵도 40년간 늘 2개씩 씻었는데 오늘은 하나만 씻으니 이상하게 허전하더군요. 거실로 나와 TV를 켰어요. 평소에 철호가 보던 드라마 재방송이 나오고 있었어요. 같이 보면 철호는 늘 중간중간 저 사람 왜 저래 하며 혼자 중얼거렸죠. 시끄럽다고 생각했는데 혼자 보니 그 중얼거림이 그리워지는 거예요. 드라마가 끝나고 뉴스가 나왔어요. 볼륨을 키웠어요. 아침에는 시끄럽다고 했는데 혼자 있으니 집이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크게 틀어놓고 싶더라고요. 시계를 봤어요. 밤 9시. 평소 같으면 철호가 자러 갈까 하면서 먼저 일어서는 시간이에요. 그럼 저도 그래, 들어가자 하며 따라 들어갔죠. 혼자 방으로 들어갔어요. 침대에 누웠는데 넓더군요. 철호가 워낙 덩치가 커서 늘 침대 절반을 차지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늘 구석에서 잤는데 오늘은 침대 가운데로 누워봤어요. 넓긴 한데 이상하게 불편해요.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가 봐요. 눈을 감았어요. 그런데 잠이 안 와요. 철호는 워낙 코를 크게 골아서 늘 시끄러웠거든요. 여보, 코 좀 골지 마. 하고 툭툭 치면 잠깐 조용해지다가 또 골고. 그렇게 40년을 살았어요. 시끄러워서 잠 못 자는 날도 많았는데 정작 조용하니까 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귀가 간지러워서요. 시계를 봤어요. 밤 11시. 철호는 잘 자고 있으려나. 만수 씨네 집 침대는 우리 집만큼 좋지 않을 텐데. 철호가 허리가 안 좋아서 딱딱한 침대에서는 잘 못 자거든요. 괜찮으려나. 걱정이 됐지만 억지로 눈을 감았어요. 새벽 2시쯤 됐을 때 화장실에 갔다 오는 길에 거실을 지나가는데 소파에 놓인 신문이 보였어요. 철호가 오늘 아침에 보던 신문이에요. 반만 읽고 접어둔 채로 두고 갔네요. 신문을 집어들었어요. 3면을 펼쳤는데 거기 철호가 자주 보던 칼럼이 있었어요. 읽다 말았나 봐요. 연필로 밑줄까지 그어가며 읽던 흔적이 보이는데 말이죠. 내일 이거 보고 싶어 하겠네. 신문을 다시 정리해서 소파 위에 올려놨어요. 혹시 내일 집에 오면 볼 수 있게요. 아니, 잠깐. 내가 왜 이러지? 남편이 나간 건데 내가 왜 챙기고 있는 거예요? 신문을 도로 구겨서 휴지통에 넣으려다가 말았어요. 그래도 버리긴 아까워서 다시 꺼내서 소파에 놨어요. 다시 침대에 누웠는데 잠이 더 안 오는 거예요.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40년 동안 이렇게 떨어져 잔 적이 있었나?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아프거나 출장 갈 때 빼고는요. 근데 철호는 출장도 거의 안 갔어요. 10년에 한 번 갈까 말까 했죠. 그러니까 40년 중에 딱 4번, 5번, 그 정도밖에 떨어져 자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때마다 어땠는지 기억이 나더라고요. 첫 번째 출장 갔을 때는 시원했어요. 혼자 자니 좋네 싶었죠. 코 고는 소리도 안 들리고 침대도 넓고. 2번째는 좀 허전했어요. 있을 때는 시끄럽더니 없으니 심심하네 했죠. 3번째부터는 걱정됐어요. 잘 먹고 있나, 아프진 않나. 4번째는 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번이 5번째인데 이번엔 복잡해요. 화도 나고 서운하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걱정되고
이 나이에 밖에서 자면 허리 안 아플까? 저녁은 제대로 먹었을까? 혹시 감기라도 걸리는 건 아닐까? 자꾸 이런 생각만 나는 거예요. 핸드폰을 집어들었어요. 전화를 걸까 말까 망설이다가 다시 났어요. 전화하면 지는 거잖아. 먼저 걱정하면 진 거고. 이게 뭔 유치한 생각인가 싶으면서도 자존심이 상해서 전화는 못 하겠더라고요. 대신 문자를 열었어요. 뭐라고 쓸까 고민하다가 그냥 껐어요. 문자도 먼저 보내면 지는 것 같아서요. 새벽 3시가 됐어요. 여전히 잠이 안 와요. 부엌으로 나가서 물을 마셨어요. 냉장고를 열었다가 고등어가 보여서 또 생각났어요. 철호, 고등어 좋아하는데 내일 점심에 구워줄까 하다가 고개를 저었어요. 내일 안 올걸? 만수시내서 점심도 먹고 올 거야.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고등어를 냉장고 제일 앞에 놔뒀어요. 보기 쉽게요.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창밖을 보니 아직 깜깜했어요. 아파트 단지가 고요하고요. 모두들 잠든 시간인데 저만 깨어 있는 것 같았어요. 옆집 불도 꺼져 있고 건너편 아파트도 조용하고 그때 문득 철호도 못 자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만수 씨네 집 소파에서 뒤척이고 있는 건 아닐까요? 침대가 불편해서 잠 못 자고 있는 건 아닐까요? 웃음이 나왔어요. 내가 왜 이러지? 남편 걱정하느라 잠을 못 자다니. 그래도 잠은 안 왔어요. 결국 TV를 켰어요. 심야 영화가 나오고 있었어요. 볼륨을 작게 해놓고 소파에 누워서 봤어요. 영화는 하나도 안 들어오고 자꾸 현관문만 쳐다보게 되더군요. 혹시 문 여는 소리가 날까 봐요. 혹시 철호가 들어올까 봐요. 새벽 5시가 됐어요. 평소 같으면 일어날 시간이에요. 철호보다 먼저 일어나서 아침 준비를 하는 시간이죠. 근데 오늘은 준비할 사람이 없네요. 혼자만 먹으면 되니까 굳이 일찍 일어날 필요도 없고요. 그래도 습관적으로 일어났어요. 40년 습관이 무서운 거예요. 화장실 다녀오고 거실로 나왔어요. 텅 빈 소파가 보였어요. 평소 같으면 철호가 신문 보고 있을 자리인데 말이죠. 부엌으로 가서 물을 끓였어요. 커피를 타서 마시며 창밖을 봤어요. 동이 트고 있었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철호 없는 하루가요. 하루 종일 집에 혼자 있으면서 깨달았어요. 40년간 티격태격하며 살았지만 정작 혼자는 못 사는 사람이 되어버렸더군요. 아침을 간단히 먹고 설거지를 했어요. 그릇 하나, 수저 하나. 금방 끝나버리니 할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평소 같으면 철호 점심 준비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그러면 시간이 후딱 가는데 말이죠. 오늘은 시간이 안 가요. 시계를 봤어요. 아직 아침 8시. 청소기를 돌렸어요. 별로 안 더러운데도 구석구석 밀었어요.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아서요. 거실, 안방, 작은 방까지 다 돌리고 나니 9시. TV를 켰어요. 아침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어요. 평소에는 철호가 이거 뭐 하는 내용이야? 하면서 중간중간 물어봐서 설명해 주느라 바빴는데 혼자 보니 조용하긴 한데 재미가 없어요. 드라마가 끝나고 또 시계를 봤어요. 10시. 점심까지 아직 2시간이나 남았네요. 핸드폰을 집어들었어요. 철호한테 문자라도 보낼까 하다가 다시 났어요. 먼저 연락하면 지는 거니까요. 대신 친구 정희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정희야, 나 영숙이야. 어머, 영숙아.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아니, 별일 없어. 거짓말. 무슨 일 있지? 말해봐. 정희는 40년 지기 친구예요. 목소리만 들어도 제 기분을 알아차리죠. 우리 철호가 어제 집 나갔어. 뭐? 집을 나가? 응. 친구 집에서 외박했어.
세상에, 무슨 일로? 아침에 좀 싸웠는데 진짜로 나가버린 거야. 정희가 한참 웃더니 말했어요. 영수가, 너 지금 걱정돼서 미치겠지? 아니야, 전혀. 거짓말 마. 내 목소리 들으니까 뻔해. 밤새 잠도 못 잤지? 조금. 그것 봐. 알았어. 내가 지금 갈게. 혼자 있지 마. 전화를 끊고 1시간쯤 지나니까 정희가 왔어요. 손에 뭔가 들고요. 영수가 문 열어. 문을 열어주니까 정희가 비닐봉지를 들고 들어왔어요. 떡 샀다. 같이 먹자. 고마워, 정희야. 거실 테이블에 떡을 차려놓고 둘이 마주 앉았어요. 그래서 어제 뭘로 싸웠는데? 별거 아니야. 아침부터 TV 볼륨 때문에 그러고, 신문 어디 갔다고 그러고. 그거야 맨날 싸우는 거잖아. 맞아. 근데 어제는 철호가 진짜로 짐 싸더라고. 40년 만에 처음? 응. 정희가 떡 하나를 입에 넣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남편도 한 번 그랬어. 나간다고 소리 지르고 나가더니 1시간 만에 돌아오던데. 철호는 안 와. 하루 지나면 오겠지. 밖에서 잡아야 집이 그립더라고. 그럴까? 당연하지. 70 먹은 사람이 밖에서 얼마나 자겠어. 정희 말을 들으니 조금 마음이 놓였어요. 근데 영수가 솔직히 말해봐. 걱정되지? 응. 그것 봐. 입으로는 아니라고 해도 마음은 그게 아니잖아. 40년을 같이 살았는데 갑자기 없으니까 이상해. 이상한 정도야? 불안하지? 정희가 제 손을 잡았어요. 영수가 그게 부부야. 싸워도 걱정되고 화나도 보고 싶고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정희야, 나 어젯밤에 잠도 못 잤어. 자꾸 철호 생각만 나는 거야. 저녁은 먹었을까? 잘 자고 있을까? 알아. 근데 전화는 못 하겠더라. 먼저 연락하면 지는 것 같아서. 정희가 웃었어요. 너 정말 70 가까운 사람이 아직도 이기고 지고가 있어? 그래도 영수가 들어봐. 결혼 생활은 이기고 지는 게 아니야. 함께 사는 거지. 정희가 떡을 하나 더 먹으며 말을 이었어요. 우리도 그래. 남편이랑 싸우면 화나서 밥도 안 차려주고 싶지. 근데 결국 차려줘. 왜? 걱정되니까. 맞아. 그게 40년이야. 습관이기도 하고 정이기도 하고. 정이랑 오후 내내 이야기하면서 마음이 한결 나아졌어요. 영수가 오늘 저녁은 뭐 먹을 거야? 글쎄, 혼자 먹으니까 입맛이 없어. 그럼 우리 집에서 먹자. 우리 남편도 있으니까 같이 먹어. 괜찮아. 난 집에서 먹을게. 확실해? 혼자 있으면 더 우울해질 텐데. 응, 괜찮아. 정희가 돌아가고 나니까 집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저녁 시간이 됐어요. 냉장고를 열었는데 고등어가 눈에 들어왔어요. 어제 사온 건데 아직 안 먹었네요. 한 마리를 꺼냈어요. 그런데 자꾸 2마리가 생각나는 거예요. 철호 목까지 구워 놓을까? 혹시 오늘 들어올지도 모르잖아요. 그럼 먹을 수 있게요. 아니야, 설마 오겠어요. 결국 한 마리만 구웠어요. 혼자 밥을 먹으면서 또 생각했어요. 철호는 뭐 먹고 있을까? 영숙이 누나 형님이 어젯밤에 한숨도 못 주무셨대요. 만수 씨 전화를 받는 순간 웃음이 나왔어요. 나만 걱정한 게 아니었네요.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핸드폰이 울렸어요. 만수 씨였어요. 여보세요? 누나, 나 만수예요. 만수 씨. 무슨 일이야? 누나, 형님이.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 아닐까요? 형님이 왜? 어디 아파? 아니, 아프신 건 아니고요.
그냥 어젯밤에 잠을 거의 못 주무신 것 같아요. 잠을 못 잤어? 네. 제가 밤에 화장실 갔다가 보니까 거실에서 TV 보고 계시더라고요. 새벽 3시예요. 철호가 새벽 3시에 TV를 봤어요? 평소에는 십시만 되면 자는 사람인데요. 그리고 아침에도 일찍 일어나셨어요. 5시 반쯤 거실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5시 반. 집에 있을 때 일어나는 시간이에요. 혹시 형님이 집에 전화하셨어요? 아니, 안 했어. 그럴 줄 알았어요. 형님이 자꾸 핸드폰만 보시더라고요. 전화하려다 말고, 하려다 말고. 웃음이 나왔어요. 나랑 똑같네요. 그리고 누나, 형님이 아침에 물어보시더라고요. 뭘? 누나가 혼자 잘 지내고 있는지.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뭐래? 제가 누나 잘 지내실 거예요 했더니 형님이 혼자 밥은 먹고 있으려나 하시더라고요. 철호도 저를 걱정하고 있었던 거예요. 만수 씨, 철호 상태는 어때? 괜찮으신 것 같긴 한데. 좀 풀이 죽어 계세요. 집이 그리우신가 봐요. 그래. 네. 점심에 제 와이프가 된장찌개 끓여드렸는데 한 숟가락 먹고는 역시 우리 집 된장찌개가 제일 맛있어 하시더라고요. 나는 웃으면서도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만수 씨, 고마워. 전화해줘서 괜찮아요. 근데 누나 형님한테 전화 한번 해보시는 게 어때요? 아니, 괜찮아. 누나도 걱정되시잖아요. 걱정은 되지만 그래도 먼저 연락하긴 싫어. 누나도 참. 전화를 끊고 소파에 앉았어요. 철호도 잠을 못 잤어요. 저를 걱정하고 있었어요. 집 된장찌개가 그립대요. 바보 같은 사람. 집이 그리우면 들어오면 되는 거지. 왜 밖에서 고생을 해요. 근데 나도 바보긴 마찬가지예요. 보고 싶으면 전화하면 되는데 자존심 때문에 못하고 있으니까요. 핸드폰을 집어들었어요. 철호 이름을 눌렀는데 통화 버튼은 못 누르겠더라고요. 만약 내가 전화했는데 철호가 안 받으면? 아니면 차갑게 대하면? 그럼 더 서운할 것 같았어요. 핸드폰을 다시 놨어요.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어요. 철호가 나간 지 이제 하루 반이 지났어요. 하루 반인데 왜 이렇게 길게 느껴지는 걸까요? 새벽 4시 잠 못 이루고 부엌으로 갔을 때 문득 깨달았어요. 내일이 철호 생일이라는 걸요. 40년간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끓여준 미역국. 이틀째 밤도 잠을 못 잤어요. 뒤척이다 결국 새벽 3시에 일어났어요. 더 이상 누워 있어 봤자 잠이 안 올 것 같았거든요. 거실로 나와 물을 마시려고 부엌에 갔는데 달력이 눈에 들어왔어요. 냉장고에 붙여둔 달력이에요. 오늘 날짜에 동그라미가 쳐져 있더라고요. 아, 맞다. 내일이 철호 생일이에요. 40년간 철호 생일이면 꼭 미역국을 끓여줬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정성껏 끓여서 아침 식사로 차려줬죠. 철호는 매번 고맙다고 하면서 국을 3그릇씩 먹었어요. 미역국을 워낙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철호가 집에 없네요. 생일인데 미역국도 못 먹겠네. 갑자기 마음이 안 좋아졌어요. 아무리 싸웠어도, 아무리 화가 나도 생일은 챙겨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냉장고를 열었어요. 미역이 있는지 확인했어요. 있었어요. 지난주에 산 거예요. 끓여줄까? 아니, 철호가 집에 없는데 무슨 미역국을 끓여요. 냉장고를 닫았어요. 그런데 자꾸 마음이 쓰였어요. 40년간 한 번도 빠뜨리지 않았는데 올해만 안 끓여주면 이상하잖아요. 철호도 실망할 거고요. 철호가 내일 들어올까? 만약 들어온다면 미역국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닐까요? 고민하다가 결국 미역을 꺼냈어요. 일단 끓여놓자. 혹시 모르니까 물에 미역을 불렸어요.
40년간 해온 대로요. 쇠고기를 꺼내서 썰었어요. 참기름을 두르고 볶기 시작했어요. 지글지글 볶는 소리가 새벽 부엌에 울려 퍼졌어요. 물을 붓고 끓이기 시작했어요. 보글보글 끓는 소리를 들으면서 40년을 생각했어요. 첫 생일 때가 기억났어요. 결혼한 지 6개월쯤 됐을 때였죠.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남편 생일에 미역국 끓여주는 게 도리라고 하셔서 새벽부터 긴장하며 끓였어요. 철호가 그때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우리 마누라 손맛이 최고야 하면서 세 그릇을 먹었죠. 그 다음 해에도 그 다음 해에도 끓여줬어요. 아이들 낳고 바빠도 끓여줬고 제가 아파도 끓여줬고 싸워도 끓여줬어요. 40년간 한 번도 빠뜨리지 않았어요. 국이 보글보글 끓었어요. 간을 맞췄어요. 국간장을 넣고 맛을 봤어요. 딱 철호가 좋아하는 간이었어요. 불을 끄고 뚜껑을 덮었어요. 시계를 봤어요. 새벽 4시 반. 평소 같으면 이 시간에 미역국을 끓여놓고 밥을 짓기 시작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오늘은 철호가 없으니까 밥을 지을 필요가 없네요. 식탁 앞에 앉았어요. 미역국 냄비를 바라보면서 생각했어요. 철호, 내일 들어올까? 생일인데 집에 올까요? 아니면 만수시내서 생일을 보낼까요? 만약 온다면 아침에 일어나서 미역국을 데우면 돼요. 밥을 짓고 상을 차리면 되고요. 만약 안 온다면 미역국은 혼자 먹어야겠네요. 어느 쪽이든 상관없어요. 일단 끓여놨으니까요. 그게 40년 동안 제가 해온 거니까요. 소파에 누웠어요. 눈을 감았어요. 이제야 좀 잠이 올 것 같았어요. 혹시 오늘 안 들어오면 어떡하지? 미역국을 식탁에 차려놓으면서 불안해졌어요. 하지만 쪽지는 안 남기기로 했어요. 아침 7시에 눈을 떴어요. 소파에서 잤는데 생각보다 잘 잤어요. 미역국 끓이고 나니까 마음이 편해져서 그랬나 봐요. 부엌으로 가서 미역국을 확인했어요. 냄비 뚜껑을 열었는데 국이 잘 되어 있었어요. 새벽에 끓여놓은 게 제대로 우러났네요. 불을 켜서 데웠어요. 보글보글 끓는 소리를 들으면서 밥을 지었어요. 2공기 분량을 넣을까 하다가 1공기만 넣었어요. 철호가 올지 안 올지 모르니까요. 밥이 되는 동안 식탁을 닦았어요. 김치를 꺼내고 깍두기도 꺼내고 젓가락 2벌을 놨다가 하나를 다시 뺐어요. 아니지, 혹시 모르니까 2벌 놔둘까요? 고민하다가 결국 1벌만 놨어요. 밥이 다 됐어요. 밥을 퍼서 상에 놨어요. 미역국도 한 그릇 퍼서 놨고요. 상을 보니 딱 한 사람 몫이에요. 철호 오면 어떡하지? 밥을 더 지어야 하나? 미역국도 한 그릇 더 퍼놔야 하나? 고민하다가 그냥 뒀어요. 오면 그때 가서 챙기면 되니까요. 시계를 봤어요. 8시. 철호는 보통 7시에 일어나서 8시쯤 아침을 먹었어요. 지금쯤이면 만수시내서 아침을 먹고 있을까요? 핸드폰을 봤어요. 철호한테 문자를 보낼까 말까 고민했어요. 오늘 생일인데 축하 문자라도 보낼까? 손가락이 글자판 위에서 멈췄어요. 뭐라고 쓸까요? 생일 축하해 이렇게만 쓸까요? 미역국 끓였어 이렇게 쓸까요? 집에 들어와 이렇게 쓸까요? 여러 가지를 생각하다가 결국 핸드폰을 놨어요. 문자도 보내지 않기로 했어요. 만약 철호가 오면 식탁에 미역국이 있는 걸 보고 알 거예요. 제가 생일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걸요. 만약 안 오면 그냥 혼자 먹으면 되는 거죠. 가방을 들었어요. 오늘 정인의 집에 가기로 했거든요. 정희가 어제 전화해서 혼자 있지 말고 우리 집에 와 했어요. 미역국을 한 번 더 봤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고 있었어요. 철호가 제일 좋아하는 그 모습이에요. 들어왔을 때 보면 좋아하겠지.
쪽지를 쓸까 하다가 말았어요. 쪽지가 있으면 너무 티가 나잖아요. 제가 기다리고 있다는 게요. 그냥 미역국만 놔두는 게 나을 것 같았어요. 현관문을 나서는데 자꾸 뒤돌아봐지더라고요. 철호가 정말 올까? 아니면 오늘도 안 올까요? 만약 안 온다면, 생일인데도 안 온다면, 그럼 정말로 끝인 건가요? 40년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요? 고개를 저었어요. 아냐, 설마. 생일인데 안 오겠어? 문을 닫았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도 자꾸 생각났어요. 미역국. 식탁 위에 미역국. 철호가 들어와서 그걸 보면 뭐라고 할까요? 아무 말도 안 할까요? 아니면 고맙다고 할까요? 웃음이 나왔어요. 40년을 살면서 철호가 고맙다는 말을 몇 번이나 했는지 모르겠어요. 손에 꼽을 정도예요. 근데 이상하게 오늘은 그 말이 듣고 싶었어요. 이 사람, 또 이러네. 식탁 위 미역국을 보는 순간 철호는 40년을 떠올렸어요. 철호는 새벽부터 잠을 못 이뤘어요. 만순의 집 소파는 불편했고 이불은 낯설었고 무엇보다 집 생각이 나서 잠을 잘 수가 없었죠. 새벽 5시 반. 집에 있을 때 늘 일어나는 시간이에요. 거실로 나와 앉아 있는데 만수가 일어났어요. 형님, 벌써 일어나셨어요? 응. 잠이 안 오더라고. 집이 그리우신가 봐요. 철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아침이 되자 만수 와이프가 밥상을 차렸어요. 형님, 드세요. 고맙습니다. 밥을 먹는데 입맛이 없었어요. 집에서 먹는 밥맛이 아니었거든요. 형님, 오늘이 생일이시잖아요. 축하드려요. 만수가 말했어요. 그제야 철호는 생각났어요. 오늘이 자기 생일이라는 걸요. 맞다. 오늘이 생일이구나. 평소 같으면 영숙이 아침부터 미역국을 끓여줬을 텐데 40년간 한 번도 빠뜨린 적이 없었죠. 근데 올해는 집에 없으니까 미역국도 못 먹겠네요. 형님, 괜찮으세요? 응? 아, 괜찮아. 밥을 먹고 나서도 철호는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생일인데 미역국을 못 먹는다는 게 이상하게 서운하더라고요. 핸드폰을 봤어요. 영숙이한테 전화를 걸까 말까 고민했어요. 생일인데 축하한다고 전화라도 올 텐데. 하지만 전화가 오지 않았어요. 영숙이도 참 고집세. 근데 자기도 전화를 못하는 건 마찬가지였어요. 오전 10시쯤 됐을 때 철호는 결심했어요. 그래, 집에 가자. 이틀이나 밖에서 잤으면 됐죠. 생일인데 집에서 보내야죠. 만수한테 말했어요. 만수야, 나 집에 갈래. 형님, 결국 가시는군요. 응, 이틀이면 충분해. 형수님한테 전화하세요. 아니, 그냥 갈래. 깜짝 선물로. 짐을 싸서 집으로 향했어요.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철호는 잠시 망설였어요. 영숙이가 있을까?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었어요. 집안이 조용했어요. 영수가 있어? 대답이 없었어요. 거실로 들어갔어요. 영숙이가 없었어요. 어디 갔지? 방을 확인했는데 없었어요. 화장실도 없고요. 외출했나 보네. 조금 실망했어요. 집에 오면 영숙이가 있을 줄 알았는데 부엌 쪽으로 가는데 뭔가 냄새가 났어요. 미역국 냄새였어요. 미역국? 식탁을 보니까 한 그릇 차려져 있었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미역국이요. 철호는 그 자리에 멈춰 섰어요. 미역국을 보면서 한참을 서 있었죠. 이 사람이 끓여놨네. 쪽지도 없었어요. 전화도 안 했고요. 그냥 미역국만 놔뒀어요. 하지만 철호는 알았어요. 영숙이 자기 생일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걸. 새벽에 일어나서 미역국을 끓였다는 걸.
화가 나 있어도 생일은 챙겨줬다는 걸. 철호는 식탁 앞에 앉았어요. 미역국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어요. 따뜻했어요. 그리고 맛있었어요. 40년간 먹던 그 맛이었어요. 한 숟가락, 두 숟가락 먹다가 철호는 눈물이 났어요. 왜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나더라고요. 이 사람, 정말 화내고 집 나간 남편한테도 생일 미역국을 끓여주는 사람이에요. 쪽지 하나 없이, 말 한마디 없이 그냥 끓여놓은 거예요. 그게 40년이에요. 말은 안 해도 챙기는 거, 화나도 걱정되는 거, 멀리 있어도 생각나는 거. 철호는 미역국을 다 먹었어요. 그리고 그릇을 들고 부엌으로 갔어요. 설거지를 했어요. 40년 만에 처음으로요. 저녁 무렵 집에 돌아왔을 때 싱크대에서 물소리가 들렸어요. 철호가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정인의 집에서 하루를 보내고 저녁 때 집에 왔어요. 현관문을 여는데 집 안에서 물소리가 들렸어요. 뭐지? 조심스럽게 들어갔어요. 부엌에서 누군가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철호였어요. 철호? 철호가 뒤돌아봤어요. 아, 왔어? 둘 다 잠시 말이 없었어요. 언제 들어왔어? 오늘 아침에. 그래. 짧게 대답하고 거실로 갔어요. 철호가 설거지를 마치고 나왔어요. 영수가, 응, 미역국, 맛있었어. 그 말에 눈물이 날 뻔했어요. 그래, 잘 먹었어? 응, 세 그릇 먹었어. 세 그릇이나? 응, 배고팠거든. 철호가 소파에 앉았어요. 저도 반대편에 앉았어요. 한참 동안 둘 다 말이 없었어요. TV만 보고 있었죠. 그러다가 철호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영수가 미안해. 뭐가? 나간다고 해서 걱정했지? 조금. 거짓말. 많이 걱정했을 거야. 나도 걱정했으니까. 나도? 응. 밤새 잠도 못 잤어. 너 생각하느라. 철호가 솔직하게 말하니까 저도 솔직해졌어요. 나도 못 잤어. 내가 잘 먹고 있나, 잘 자고 있나, 그 생각만 났어. 그것 봐. 서로 걱정했잖아. 둘 다 웃었어요. 근데 영수가 왜 전화 안 했어? 자존심 상해서. 먼저 전화하면 지는 것 같아서. 나도 그래서 못했어. 또 웃음이 났어요. 70 가까운 나이에 아직도 이기고 지고가 있는 게 웃겼어요. 철호야. 응? 우리 다시는 이러지 말자. 싸워도 나가지는 말고. 알았어. 나도 밖에서 자니까 정말 힘들더라. 잠도 안 오고 밥맛도 없고. 그래. 나도 혼자 있으니까 이상하더라. 뭐가? TV 봐도 재미없고 밥 먹어도 맛없고 40년을 같이 살았더니 혼자는 못 사는 사람이 된 것 같아. 철호가 제 손을 잡았어요. 영수가 고마워. 생일 챙겨줘서. 당연하지. 40년간 한 번도 안 빠뜨렸는데 올해만 안 챙길 순 없잖아. 근데 쪽지는 왜 안 남겼어? 티나잖아. 내가 기다리고 있다는 게. 알았어. 미역국만 봐도. 정말? 응. 내가 새벽에 일어나서 끓였다는 거, 내 생일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 하나도 챙겨준다는 거. 다 알았어. 눈물이 났어요. 40년을 살면서 철호가 제 마음을 이렇게 알아준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울어? 아니야. 그냥 기분이 이상해서. 나도 그래. 미역국 먹으면서 눈물 났어. 정말? 응. 왜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나더라. 철호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영수가 40년 고생했어. 그동안 고맙다는 말 많이 못했는데. 괜찮아. 알고 있어. 아니야. 말로 해야 돼. 고마워.
정말 고마워. 나도 고마워. 40년 동안 둘이 손을 잡고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TV에서는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철호가 리모컨을 들더니 볼륨을 줄였어요. 영수가 이 정도면 괜찮지? 응, 딱 좋아.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철호가 말했어요. 영수가, 응, 나 다시는 외박 안 할래. 집이 제일 좋아. 나도 혼자는 싫어. 그럼 우리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자. 티격태격하면서. 그래. 40년 했는데 50년도 할 수 있지. 철호가 코를 골기 시작했어요. 시끄러웠지만 오늘은 좋았어요. 이 소리가 있어야 잠이 오니까요. 눈을 감았어요. 40년. 긴 시간이었지만 아직 더 갈 길이 남았어요. 앞으로도 이렇게 티격태격하면서 싸우고 화해하면서 서로 걱정하면서 살아가겠죠. 그게 부부니까요. 그게 40년의 정이니까요. 다음 날 아침, 철호가 신문을 보다가 말했어요. 여보, 내 안경 어디 갔어? 머리에 있잖아. 아, 맞다. 웃음이 났어요. 4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아침 풍경이에요. 그리고 저는 알아요. 앞으로도 계속 이럴 거라는 걸요. 그게 좋다는 걸요.